너도 나도 누구나 하는 직장생활 그냥 꾸준히 매일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연봉도 올라가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있다는 말, 그게 맞을까요? 저도 처음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억대 연봉을 달성하고 또 계속 연봉을 올리면서 4번의 이직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직을 통해서 계속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의 구체적이지만 꾸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환승 이직 성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때의 저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좀 식상하게 들리긴 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업계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뭐 엄청 매뉴얼 작업, 뭐 수작업, 뭐 송장 작업 같은 거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다가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엑셀 매크로도 짜보고 또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서도 만들고 PPT도 만들어보고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날 딱 잡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정리를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PPT 자료를 만드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내 강점 먼저 강점 3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타고 온 커리어 전이,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내 삶이 어땠는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 저는 면접 볼 때 첫 번째 단골 질문 있죠. 자기소개. 그 자기소개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자기소개 해보세요 물어보면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 장씩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뻔한 30초에서 60초짜리 자기소개를 하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차별화도 되고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시간 면접을 쭉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PPT를 켜놓으니까 일단은 키워드가 잘 잡혀서 말할 내용들이 더 잘 기억나는 거는 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이 내용들도 준비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것들은 면접관들이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PPT 내용은 키워드 위주로 써있죠. 그러니 내가 말할 내용을 숫자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일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야 돼요.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채용 공고는 사실 새로 고친 게임이에요. 우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할 때 기억나세요? 이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새로 고친 게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키워드로 걸어놓고 알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수시 채용이에요. 공채의 종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즉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면접을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올라온 공고라도 1월 3일에 지원이 들어오면 바로 면접 연락이 오고 빈자리가 채워지면 곧바로 닫혀버립니다. 하루 1시간씩 새로운 공고 읽기, 즉시 지원, 이 루틴을 꼭 돌려야 됩니다. 최신 공고 위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색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직이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최악이 뭐냐면 이직에 실패하면 탈락한 것도 짜증이 나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현실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멘탈 관리예요. 전 최근에 면접 6번 보고 또는 7번 보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뭐 서류는 셀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면접이든 서류든 탈락 알람이 오면 그냥 삭제해버려요. 왜냐면 짜증나니까. 근데 면접이든 서류든 떨어지면 꼭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피드백을 안 주면 만약에 왜 떨어졌는지 시간을 잡아서라도 혼자 리뷰를 해야 돼요. 서류 탈락이라면 지원 공고의 키워드랑 비교해보고 면접 때의 질문 그리고 내 태도 뭐 특이사항 등을 생각해보면서 다 나아져보 분명히 발전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면접 보니까 처음엔 1차 면접에 떨어지더니 이제는 최종까지 4개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수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통 면접 보고 연봉 물어보면 합격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죠.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만 말하던지 희망 연봉을 말하던지. 희망 연봉이 엄청 높기도 하죠. 연봉 10% 플러스 알파 룰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도 입사자는 대부분 1년 반 뒤에야 첫 연봉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입사 직전 연봉의 110% 정도의 기본선을 깔고 복지라던가 장비,
거리처럼 나에게 중요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가야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않는 지원자처럼 보일 뿐 아니라 일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제가 이직할 때 한번 연봉을 올리지 못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라 불안해서 안 뽑힐까봐 이 룰을 지키지 않았더니 결국은 연봉 인상 없이 이직을 하게 됐고 또 동기부여가 안 돼서 1년 좀 넘어서 또다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추가된 방법은 AI 활용입니다. 챗GPT한테 내 프로젝트에 스타 형식 200자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키워드가 자동으로 정제가 됩니다. 링크드인의 잡 알러트를 얼리 어플라이로 필터링하면 글로벌 외국계도 단 3번의 클릭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볼륨 키우고 들으세요. 뭐가 어찌됐든 가장 기본은 그냥 생각 없이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커리어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뽑는 쪽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채용이 된다는 당연한 논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논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끝이죠. 좋은 곳으로 이직을 원한다면 안 되더라도 맞는 방법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오늘 자리에서 PPT를 만든다. 내일 새벽에 공고를 쭉 훑어본다. 모레 면접에서 숫자와 스토리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입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장 퇴근 후에 PPT 파일을 열어서 오늘 성과를 숫자로 변환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알림에 채용 공고 검색 시간을 추가하세요. 다음 면접장에서 당신이 꺼낼 얘기는 그 파일과 그 시간이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